안녕하십니까. 영어 읽기 쓰기 연습 4주차 3차시 시간이에요. 제가 이거 영상을 찍다가 다시 정지하고 다시 또 찍었네요. 소리가 안 나오는 줄 알고 근데 나오네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 이번 주차가 4주차 3차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까지 연습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앞에서 썼던 패러그래프 4개를 다 연습을 해볼 거예요. 대신 이게 거의 여러분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당부하려고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바빠서 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쓰자고 말했는데, 수업 시간에 쓰지 못하고, 뭐 나중에 알바 끝나고 와서 또 쓸 수도, 뭐 수업은 들었으니까 나중에 와서 써야지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땠든 간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수업에 올 때는 교재 잘 챙겨 오시고요. 지금 오페라싱어 교재 챙겨오시고, 저는 참 좋은 게 이 교재 외에 또 제가 다른 걸 또 많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공부해서 라이팅 실력을 키우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지난 학기 또 작년도 1학기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뿌듯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같이 수업을 만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좋은 어떤 이펙티브한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당부하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까지는 잘 쓸 수 있게 하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글을 쓰게 되는데, 제가 adding details 또는 expanding, 바로 확장, 의미를 더하는 거, 자세하게 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저희 수업의 방식의 스타일이 그렇다고. 자, 그러면 앞부분에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부분을 잘 쓰지를 못하면 뒷부분에 쓸 수 없어요. 영어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무시하고 쓰게 되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문법을 많이 알아서 문법 많이 한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문법을 알아야 문장을 구사할 수 있고, 문법을 알아야 스피킹을 할 수 있고, 문법을 알아야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공부를 했을 경우에, 무작정 문장을 많이 봤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갔을 때 익숙한 문장들을 보고, 이 문장이 그런 거였지 라고 해서 경험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문장들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은 그만큼 내가 영어 실력이 이만큼 있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하는 이 수업 시간만큼 한 학기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문법에 대한 인식도 바꿔주시고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수업을 이제 올라가면 뭐 2주 안에 보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기 전에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차의 마지막 차시는 복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빈칸 문장을 완성해 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People filled a theater in Berlin. They were, 여기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Waiting for an opera singer from England. 자, the people purchased the tickets, 뭐죠? For the opera. Excitement filled the theater. The people waited and waited in the theater. No one appeared on the stage. 자, 지금 보면 어때요? wait, wait. 근데 wait에서 여러분들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죠. 자, wait은요,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기다리다예요. 그런데 누구누구를 기다리다고 할 때는 for가 붙어서 대상이 올 경우에는 for가 되는 거죠. 물론 for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지만 꼭 누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터넷에 뭔가를 주문했어요. 인터넷 쇼핑을 했어요. 나 너무너무 진짜 그 제품 내가 주문한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I'm waiting for. I'm looking forward to waiting for my, 그죠? my, 뭐, 예를 들어서 뭐, clothes, my jacket, my, 뭐, dress, 이런 걸 얘기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일 경우에는 wait in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다리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을 한번 제가 응용을 해볼게요. The people waited for an opera singer. 어디서부터 오는 오페라 싱어죠? From England. 자, 어디에서요? In the theater. 얼마 동안요? For an hour. 자, 이게 전치사 문장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잠깐만요. 제가
판서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People waited for an opera singer. 아이고, 잠시만요. singer from 어디서부터? 잉글랜드. 자, 그리고 어디에서 기다렸냐면 in the theater. 얼마 동안? for an hour. 1시간 동안. 잠깐만요. 얼마 동안? 아이고. 1시간 동안이라고 하려고. 자, for an hour. 자, 언제였냐면요. last week.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waited for. 그죠? 자, 그러면 SVO 됐죠? 자, 그리고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부사구. 지금 전치사가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위해서 하나. 자, 얘는 하나의 뭐 단어처럼 묶는다 치더라도 둘, 셋, 넷. 한 문장 안에 4개를 써서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긴 문장을 썼어요. 문장에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끊이지 않고 계속 쓸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쓸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듣는 리스닝에 긴 문장 호흡을 못 따라가는 거는 이런 것들이고, 리딩을 할 때도 이런 게 다반사예요. 내가 그래서 구조를 알고 라이팅을 할 줄 알면 문장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host ran to the stage and said to the audience, the plane 뭐죠? arrived late. 저 여기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airport, the singer will come. 또는 뒤에서는 be. The announcement disappointed the audience in the theater. Time passed. The host ran to the stage again. 자, stage 같은 경우에 쓰였던 to도 보통 우리가 on the stage로 알고 있는데, 자, 전치사는 제가 내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라 그랬죠. 무대 위에니까 on이 되는 거지만 무대로 하게 되면 to가 되는 겁니다. 자, he introduced another unknown singer to the audience 또는 for the audience. 여기서 이제 관객들에게니까 to가 되겠죠. 자, until she arrived, she will sing a song for us. 자, 여기서 for us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치사가 굉장히 다양한. 여기 나온 지금 for는 아까 제가 판서해드렸던 for가 뭐가 있었어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 for가 있었고, 그리고 1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for가 있었는데, 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for us.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겁니다. The opera singer stood 뭐죠? On the stage. The audienc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singer. He sang a song for the audience. He sang another song. 지금 another 또 다른이죠. Song for them. The audience just said a boy on the upper deck. On the upper deck applauded him. 저는 단어에 펫피부가 하나 있어요. 이 applauded라는 단어를 보면 자꾸 전치사를 to를 써야 될 것 같은 자꾸 착각이 들어요. 이게 아무리 의식을 해도 자꾸 이래요. 이런 걸 펫피부라 그러거든요. 펫피부. 뭔가 하나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나의 약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휘가 있을 때 제가 이게 전치사 부분에서 좀 약간 그 집착하는 듯한, 그러면서 이게 제가 그 할 때마다 헷갈리는, 잘 안 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펫피부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동물 같은 경우 알러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이제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 이상하게 업로디드를 쓰게 되면 꼭 툴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의식해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the singer looked at the boy on the upper deck and smiled. The boy shouted to the singer. shout to 썼죠. 자, shout는 wait처럼 뒤에 대상이 오면은 뭐, 그러니까 wait는 대상을 기다리기 위해서 for를 썼지만 shout는 to를 쓰거나 at 같은 걸 쓰게 됩니다. 단어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전치사 쓰는 게. You sing well, father. I like it. 아버지였네요. People looked at the boy on the upper deck and the singer on the stage. Some people
around 기억나세요? around the boy stood up. 제가 이거 writing 할 때는 some people stood up around the boy라고 썼는데 실질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내가 꾸며주고자 하는 단어 바로 뒤에 가서 쓰는 게 좋다고 했죠? 자, they applauded. More people in the theater stood up. They applauded too. The warm applause continued for a while. 자, 우리가 여기에 for a while 나왔죠? for a while을 한동안이라고 해서 아예 수거처럼 암기하는데, 자, a while은 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명사죠? 전치사예요. 그래서 특히 어 같은 경우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for a while 해서 뭐뭐 동안,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당분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for a while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during a while, 뭐 at a while, no 안 되는 거예요. The singer on the stage was Luciano Pavarotti. 자, 여기 지금 뭐 여기는 지금 빈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뚫었어요. 자, people filled a theater in Berlin. They were 뭡니까? were가 있으니까 여기에 waiting이 되겠죠? 자, 저희 책에서는 they waited도 가능했어요. waited for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for an opera singer 어디죠? from England. 이렇게. The people purchased the tickets for the opera. 오페라를 위해서. 자, 그러면 뭐뭐를 위해서라고 쓰일 경우에 for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뒤에 사물도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도 오고, 사람도 오고. 자, excitement filled the theater. The people waited and waited in the theater. 요거 제가 앞에서 wait이라고 하는 동사는 기다리다란 뜻이고 대상이 오면은 for를 쓰거나 장소가 오면 in을 쓰는 걸로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전치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but 대신 뭐만 알아둬야 될까요?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걸 쓰면서 지금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움직여요. 잠시만요. 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but no one appeared on the stage. 자, 이렇게 영어는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정해진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장의 순서이고 문법인 거고요. 정해진 자리에 예를 들어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형용사를 넣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명사를 쓰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단어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의 특징이 바로 품사예요. 그러니까 팔품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영어를 정확하게 하고 남들보다 그레이드가 다른 정말 수준이 다른 영어를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 단어의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네. 두 번째, a host ran, 그쵸? 뭐가 되는 거죠? to the stage. 아, 제가 이거 펜 눌렀더니 그냥 이거 무시하죠. 자, and said to the audience. The plane arrived late. 어였습니까? In the airport, at the airport. 둘 다 okay. The singer will be late. 자, 요게 여기서는 be late이고 앞에서 처음에는 come late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both are okay. 둘 다 가능하다고 했죠. The announcement disappointed the audience in the theater. 자, 이 announcement가 자, 지금 보면 announcement는 일단 주어 자리가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걸 썼을 때 중간에 제가 한번 뉴스라고 썼던 거 기억나세요? 자리는 틀리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호스트가 사회자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한 알림이 되는 거예요. 어나운스먼트는 알림이죠. 그런데 또 하나 다르게 생각하면 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뉴스를 쓰더라도 상관없는데 제가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Time passed. A host ran to the stage again. He introduced another unknown singer to the audience. Until she arrived, he will sing a song for us, he said.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오, 이런. 잠깐만요. 요거 제가 자, 끄겠습니다. The opera singer stood on the stage. The audienc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singer. He sang a song for the audience. He sang another song. He sang another song. 뭘까요? 여기 저 헷갈리는데요. For them. 맞다. For them. The audience just said. A boy on the upper deck applauded him. The singer looked at the boy and 이거 아니다. At the boy on the
on the upper deck and smiled.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장소잖아요. 그쵸? 2층 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데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왜 구경하면 우리가 여기 2층이 있잖고 여기 1층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가파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The boy shouted to the singer. 자, shout 같은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wait처럼 필요에 따라서 전치사를 써주는 거라고 했죠? 자, you sing well, father. I like it. People looked at the boy on the upper deck and the singer on the stage. 자, 보니까 2층에 있는 소년과 무대 위에 있는 가수를 사람들이 바라본 거죠.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사라는 것을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라는 것에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또 문장 전체에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내가 의미를 더해주고자 하는 단어 뒤에 가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some people around the boy stood up. They applauded. Most people in most people in the theater stood up. More people이네요. They applauded too. The warm applause continued for a whi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The singer on the stage was Luciano Pavarotti. 자, 여기까지 어때요? 잘 쓰셨어요? 일단 전치사 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일종의 암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문장을 여러분은 문장을 암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문장을 암기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를 암기한다는 거죠. 여기에 단어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걸 가지고 스피킹 연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e boy shouted to the singer. I shouted to my brother. 내가 내 남동생한테 소리를 질렀다. 이 shouted는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더 응용을 한다면 I shouted to my younger brother on the street. 내가 길에서 내 동생한테 소리를 쳤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저 착한 사람인데 예문이 바뀌었어요. My younger brother가 shouted to me on the street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무대라는 것이 꼭 그 스테이지가 무대라기보다 무대일 수도 있겠지만 티칭 할 때 쓰는 것도 티칭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교단이거든요. 자, 그런 거에서도 제가 professor was on the stage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 stood up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복습을 해보죠. 사람들이 베를린에 있는 한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써볼까요? People filled the 처음 나온 거예요. theater in Berlin. 자, 이렇게 썼죠. 자, they were waiting for an opera singer from England. The people purchased the ticket. 오페라를 위해서. for the opera.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벌써 오페라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자, excitement 근데 여기서 또 for an opera에도 상관은 없어요. The excitement filled the theater. 사람들은 그 극장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People waited in the theater. 제가 여기 지금 뒤에 흔들리지 말라고 잡을 때마다 얼굴을 너무 가까이 들이대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대신 떨어져서 보세요. 자, but no one appeared on the stage. ran to the stage and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said to the audience. The plane arrived late in the airport. 그 가수는 늦게 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더 가수라고 했어요. 더 가수? 뭡니까? The singer will be late. The announcement disappointed the audience in the theater. Time passed. The host ran to the stage again. 그는 다른 무명 가수를 관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he introduced.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라이팅을 하고 나면 항상 반드시 문장 끝날 때 마침표. 이거 없으면 틀려요. Unknown singer. 누구에게요? To the audience. Until she arrived, 그가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자, he will sing a song. 누구를 위해서요? For us.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어렵게 쓴 거 너무 힘들게 쓰거나 잘 생각이 안 난다거나 이런 건 없죠? 없어야 돼요. 그 오페라 가수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자, the opera singer
stood on the stage. 무대 위에 섰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 관객들은 그 가수에게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the audience paid little attention. 누구에게요? To the opera singer 또는 to the singer. 관심을 두지 않다가 pay attention to가 뭐뭐에 관심을 두다란 뜻인데 little 자체가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앞에 붙여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he sang a song for the audience. He sang another song for them. The audience just said, 위층에 있는 한 소년이 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oy on the upper deck applauded him. The singer looked at the boy on the upper deck and smiled.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소년은 그 가수에게 외쳤습니다. 제가 아까 예문까지 해드렸어요. 그쵸? 자, the boy shouted. 누구에게요? To the audience. You sing well, father. I like it. People looked at the boy on the upper deck and 무대에 있는 가수니까 the singer가 먼저 가야 되겠죠? The singer on the stage. 자, 여러분.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팅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혹시 파파고를 한번 돌려봐 보세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파파고가 어떨 때는 the singer on the stage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on the stage the singer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파파고를 돌리더라도 내가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걸러낼 수 있고 필터링 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찾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소년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some people stood, 소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around the boy, 그죠? stood up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글씨가 좀 예쁘진 않지만 여러분들 책에다 쓰시거나 공책에 쓰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하실 수 있어요. 자, more people in the theater stood up. They applauded too. 자, 따스한 박수는 얼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The warm applause, applause, continued for a while. 자, 그래서 the singer on the stage was Luciano Pavarotti.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문장에 대한 것들이 복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라이팅에 관련된 걸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쓰시고 나면 대신 나중에 이제 글을 쓰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항상 순서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문장이 그대로 영어로 옮길 때, 제 옆에 지금 보니까 센트룸이 있어요. 자, 이 센트룸이 있는데, 이거 지금 영양제가 있는데, 저는 매일 아침 센트룸을 먹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한국말은 상관없어요. 저는 센트룸을 먹어요 맨날 아침마다 이래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맨날 아침마다 센트룸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영어는 딱 하나 있어요. I eat centrum. 그죠? 또는 약이니까 I take medicine이 뭐예요? 약을 복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I take centrum every da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침마다 every morning. 그러면 I take centrum on every morning. 또는 in the every morning.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매일 아침 나는 그 센트룸을 먹어요. 이렇게 해서 한 문장밖에 없어요. 영어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을 한 걸까요?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매일 한 문장씩 써요. 이렇게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한 문장씩 쓰는 거야? 무시 못해요. 영어로. 제 말은 영어로. 자, in English, I write a sentence in English every day. 나는 매일 한 문장씩 영어로 씁니다. 자, 그렇게 해주게 되면 순서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I go to school every day. 매일 학교를 가요. I take a bus every day. 지금 보면 다 무슨 순서? SVO 순서예요. I meet my friend once a week. 저는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파트타임 잡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I work, 그죠? I work for 2 hours. 한 2시간 정도 일을 해요. A day, 하루에.
하루에 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고 가장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건 무조건 주어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글 쓸 일이 생길 때도 여러분 한번 이 순서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글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학습은 수업에서 만나서 하죠.